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2.47% 급등, 코스닥이 0.95% 상승했습니다. 동학 개미의 힘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 1조 300억 순매수, 코스닥 시장 3,7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큰 매매가 큰 순매수나 순매도가 없었고,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2,600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을 했는데요.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코스피가 연봉으로 보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 대세 상승이 있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년, 2009년, 10년, 11년 4월 정도까지 한 2년 좀 넘게 대세 상승이 있었고, 그 뒤로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는 약간 박스 피었죠. 2017년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졌고, 결국 제대로 된 박스피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약간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대형주들 보면 알 수 있죠. 시총 최상위 종목 삼성전자 2%, 하이닉스 6%, LG화학 7%, 삼성 SDI 6%, 현대차 8%, 현대모비스 12%, LG전자 NC소프트 5%, SK이노베이션이 21%, LG전자 10% 엄청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대급 유동성 장세의 힘, 그리고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65조 6천억 원인데요. 그래서 개인 큰손도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조막손, 일반 개미들, 직장인들, 주부님들 주식시장 참여가 늘면서 대형주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형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별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버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블이 지금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그거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고요. 코스닥이 무려 20년 박스를 돌파를 했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20년 박스를 12월 달에 강하게 돌파를 했죠. 무려 20년을 박스를 치다가 돌파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고,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이제 1999년, 2000년 IT 버블, 닷컴 버블이 있었죠. 인터넷 관련된 회사라고만 하면 막 10연속 상한가, 자고 나면 상한가. 그때 코스닥이 보시면은 600포인트, 700포인트에서 움직이다가 2900까지 이런 엄청난 지수가 4-5배 가는 그런 엄청난 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버블에 이때 버블이었죠. 근데 버블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이 버블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정확히 예단할 수 없고 하루하루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역대급 유동성 장세,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에서 국내 자금도 계속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대형주도 급등하고, 오늘 상한가가 무려 17개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시총 상위 대형주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개별주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상한가가 17종목이 나왔고, 오늘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 셀트리온 제약이 7-8% 급락에, 시총 4위, 5위 알테오젠과 시젠이 4%, 5%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아침에는 좀 지수가 빠졌는데 오후장에 또 이렇게 들어 올렸죠. 강하게 올라갔죠.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시장 참여로,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어떤 마인드 변화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버블 장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20년 박스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가 굉장히 긴 박스를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 돌파가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라요. 버블의 끝은 엄청난
슈팅 이후에 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버블의 슈팅이 얼만큼 진행될지 참 계속 하루하루 추적을 해 나가야 되겠고, 하루하루 추적하다가 또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주식 비중 관리, 현금 비중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 코스피가 1000 언저리 가면 부딪히던 것을 반복을 하다가, 그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반복을 하다가 그 1000을 돌파하면서 2085포인트까지 갔었고, 그때 이제 2003년 3월 달에 이라크 전쟁 발발 직후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해서 5년 가까이 대세 상승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 4개월씩 단기 폭락이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가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은 분명히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한 번씩 뭐 짧으면 2주, 길면 두세 달 그런 단기 하락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상승에 취할 필요도 없고, 너무 상승에 취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많이 올라서 겁난다 이렇게 겁낼 필요도 없는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폭락이 나오기 전에 열에 8, 9번 이상은 이렇게 시그널, 고점 시그널을 만들고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비중 관리,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오늘 연휴 거치면서 핫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현대차가 2월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만든 아이오닉 5 공개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위아가 상한가를 갔고요. 시총 1조 8천억짜리 중대형주 상한가를 가고, 풍강 개별주인데요. 시총 400억짜리 상한가를 갔습니다. 풍강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LG화학 1차 벤더사를 통해서 글로벌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풍강은 자동차 조립용 부품을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고, 자동차 배터리용 부품을 LG화학 1차 업체를 통해서 글로벌 업체에 또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평이 보시면은 장기평선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바닥권 수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근데 시총이 400억 너무 작고 거래대금 325억, 시총이 작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작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바닥에서 이제 수렴을 거치고 상한가를 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시총이 2조 원 가까이 되는 중대형주인데, 얘도 역시나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평이 241선, 121선, 481선, 961선. 이평이 이렇게 수렴, 정배열, 여기 완전 수렴이고요. 상승했다가 961선 언저리에서 부딪히고 매물을 소화하고 상한가 돌파하는 바닥권 돌파 상한가입니다. 월봉 보면 바닥을 크게 만들고 돌파한 월봉의 62평과 월봉의 전고점을 돌파한 상한가죠. 23만원에서 19,850원까지 하락을 하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바닥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대형주, 그리고 현대차랑 비교해보면 분명히 선도하는 주식은 아니죠. 현대차는 이렇게 바닥에서 지난 7, 8월 달에 급등을 하고, 그리고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박스, 큰 박스, 미니 박스. 그래서 박스를 만들면서 지금 돌파, 신고가 8%가 나왔는데, 현대위아는 바닥에서 올라갈 듯 못 올라가고, 올라갈 듯 빠지고, 올라갈 듯 빠지고, 올라갈 듯 빠지고, 그래서 계속 매물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매집 과정을 거치면서 돌파 상한가가 나와서 바닥권 상한가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반면에 이제 선도주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거래대금은 3,300억 괜찮게 터졌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않고 이후에 조정 시에 지지 보면서 접근한다면 괜찮은 단기 매수, 단기 수익, 또 중기로도 바닥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괜찮은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 상신 브레이크, 성우하이텍, 모베이스 전자 급등이 나왔고요. 모베이스 전자는 자동차 부품이면서 윤석열 테마주로 최근에 계속 움직였었는데 오늘 윤석열 테마주가 시초가 좀 붙은 다음에 움직임이 약했어요. 서현탄 메탈 플러스 9.5%까지 올라갔는데 윗꼬리 음봉이죠. 모베이스 전자만 양봉을 만들면서 11%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윤석열 테마가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상한가 한번 뽑고 박스를 만들다가 종가 기준 박스를 돌파하려는 그런 종가 기준 최고가 박스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와서 상승 조정,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고, 자동차 부품주가 워낙 좋죠. 시총 27조짜리 현대모비스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힘이 나왔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고, 현대이하, 그리고 시총이 좀 작아서 아쉽지만 풍강,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 이런 종목들 눌림목에서 들어간다면 바닥권 장대 양봉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 이슈가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대한 3차 배터리 공급사 최종 후보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선정이 됐는데요. 총 공급 규모가 약 25조 원이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미래 전기차 사업에서 협력하는 첫 사례다라고 나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21% 급등이 나왔고, 삼성 SDI는 3일 연속 강한 양봉 사상 최고가 슈팅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LG화학은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또 강한 양봉이 나왔죠.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약했죠. 그 두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진작에 돌파하고 계속 몇 개월간 랠리를 펼쳤는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사상 최고가 좀 바로 아래 부근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월봉상 전고점을 오늘 갱신하는 장대 양봉 21%짜리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반짝 상승했다가 쭉 빠졌고, 여기 241선 장기평 언저리에서 V자로 올라오고 횡보, 또 상승, 미니박스 돌파.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 SK이노베이션 앞으로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결국에는 지금 장세와 2차전지 분위기를 봤을 때 과거 2011년 사상 최고가 25만 8천 원 자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 강하게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 이후 눌림 나온다면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삼성 SDI는 3일 연속 강한 양봉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LG화학은 삼성 SDI가 움직일 때 안 움직이다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 그래서 사상 최고가 돌파, 미니박스 다시 돌파하는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지난 12월 9일 날 이슈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그 장대 양봉 중심에서 한 차례 지지 아래꼬리 도치가 나왔었죠. 미니박스를 만들다가 오늘 재차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 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그 위에서 놀다가 오늘 10% 급등이 나왔고, 웰크론한텍이 바닥권에서 상한가 12월 16일 날 급등을 하고 다시 눌렸다가 상한가 중심에서 정확히 이틀간 지지 캔들 나오고, 지난 12월 30날 전고점에서 부딪히는 윗꼬리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 매물을 계속 흡수하면서 상승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월봉 저항에 부딪히고 빠졌는데, 이 월봉 저항에서 부딪히고 빠지고 또 부딪히고 빠졌는데 다시 올라가서 돌파를 시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 역시 이슈가 나오면서 12월 16일 날 급등을 하고 눌림이 있었는데, 눌림이 크지 않았죠. 살짝 눌렸다가 지금 다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LNF의 최대 주주 세로닉스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사상 최고가 돌파, 사상 최고가 슈팅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월 달은 2차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5G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LG전자와 마그나사가 전기차 부품 합작 법인 설립 소식이 12월 23일 나왔고, 그때 LG전자, 우선주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지금 두 종목 모두 단일가 거래 진행 중인데, LG전자, 우선주 오늘까지 3거래일 단일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통 3거래일 단일가 거래에서 보통은 약하죠. 근데 LG전자, 우선주 3거래일 단일가에서 첫날 눌림이 있었는데 둘째 날 눌렸다가 올라오고, 오늘 셋째 날 11%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가 기존의 수정주가 기준 7만 1원이었는데 오늘 일단 경신을 했습니다. 엄청난 흐름이죠.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이 사상 최고가 대량 거래로 지금 돌파를 한 상황에서 사상 최고가 7만 원짜리를 지킨다면 또 사상 최고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LG전자는 내일까지 3일간 단일가 거래인데, 역시 상한가 만들고 돌파 상한가 이후에 단일가 거래임에도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지난 12월 30날 상한가 가고 오늘 장중 20% 슈팅했다가 사상 최고가 돌파죠. 슈팅했다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윗골이 음봉으로 전환이 돼서 매물 소화하는 것을 봐야 될 거고요. 지난번 여기서 2연속 상한가에 3일째 급등하다가 윗골이 만들고 단기 쌍봉을 만들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가다가 돌파하면서 지금 단기 또 슈팅이 단기간에 더블 시세가 나오고 나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고요. 3기가 바닥권에서 상한가 나오면서 3일 연속 급등을 하고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해서 윗꼬리를 좀 살짝 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고가 5,800원인데요. 사상 최고가 근접해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 상승에 대한 첫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LG전자와 마그나사의 합작이 결국 애플로의 납품 가능성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슈가 크게 불었던 건데,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인포뱅크가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 2연속 상한가 이후에 이 저항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 드리고 바로 22% 급등이 나왔었고, 이틀간 눌림이 나왔었는데,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겹쳐져 있는 자리 또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돌파 이후 조정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겹쳐져 있는 이 자리에서 이틀 연속 지지 아래꼬리 도지가 나오더니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지난 12월 30날 상한가 가기 직전에 기준선 전환선 겹쳐 있는 자리에서 도지 아래꼬리 만들고 상한가를 갔었죠. 후발주 모아텍이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작고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상한가를 잠깐 말았다가 1시간 정도 유지가 됐는데 풀리면서 26% 상승. 대성 엘텍이 전고점을 찍고 27% 갔다가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항상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눌림에서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눌림 이후 매수가 유입될 때 같이 큰 형님들, 세력들, 주포들이 매수할 때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수익 내는 게, 이런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급등을 했을 때는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의 모더나 백신 CMO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었죠. 슈팅 상한가가 나왔고요. 녹십자 홀딩스도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있었고, 녹십자도 양음량으로 박스 돌파 급등이 나왔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먼저 이 사상 최고가에서 미니 박스를 만들다가 30날 살짝 올려놓고 끝나고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 2,300억. 녹십자 홀딩스가 거래대금이 8천억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난 30일 날도 녹십자 홀딩스를 우리 가족분들 같이 매매하면서 단타로 괜찮은 수익을 냈었고요. 오늘도 시가 흐름 보면서 시가 지지 매수를 여러 차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한가 갔다가 29%로 마감을 했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요. 얘도 이제 역사적 고점 62,000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자리를 결국 지금 분위기로는 고기를 한번 보러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급등하고 박스권 만들다가 박스 돌파, 장대 양봉, 그래서 급등한 힘이 이어지면 그 힘으로 올라가면 대략 사상체육과 언저리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모더나 이슈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고, 또 다른 회사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 있는지 뉴스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회사들 계속 1월 초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 1월 11일에서 14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1월 초에는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오플로, SCM 생명과학, 앞타바이오, 고바이오랩 요거를 최상위 종목으로 알려드렸는데, 오늘 앞타바이오 상한가에 고바이오랩이 23%, 이오플로우도 사상체육과 경신하면서 장중 11%, SCM도 사상체육과 경신하면서 12%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APX115 미국 FDA 이상 임상시험 IND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플러스 치료제 이 FDA 임상 이상 신청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를 갈 때 역시나 사상체고가 54,000원이었는데 54,000원 사상체고가를 장 초반에 돌파하면서 사상체고가 돌파하고 바로 VI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VI 라인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VI가 발동이 되고 VI 해제 직후에 1.87% 떴다가 눌렸는데, 그 VI 자리, VI 선이 지지가 되면서 급등, 다시 2차 VI 선 언저리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그 VI 해제 직후 시가를 깨지 않고 다시 급등을 하는 그런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VI 걸리고 10시 8분경 VI 걸리고 10시 10분경 VI 해제되고 눌렸다가 급등, 저항받고 눌렸다가 다시 여기 지지받고 상승, 5위평, 12평, 22평, 2평 수렴, 삼각 수렴 비슷하게 만들고 돌파하면서 또 상한가를 직행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한 번도 안 풀리는 강한 모습. 결국 이 코로나 치료제 FDA 임상 이상 신청 이 이슈,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거기에 사상체육과 돌파라는 돌파 슈팅이라는 거, 매물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위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고바이오랩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소식으로 올랐는데, 오늘 사상체육과 박스 돌파하면서 상한가 터치를 했죠. 결국 시간에서는 다시 상한가를 갔고요. 뭐 특별한 이슈 없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거고, 거기서 기술 이전 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술 이전 할 수 있다는 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12월 달에도 나왔던 얘기, 반복된 얘기인데 결국 상한가를 장중 터치하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결국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 강하고, 거기에 이제 뭐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뭐 강하고,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 박셀바이오 지금 엄청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퀀타 매트릭스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 고바이오랩 사상체고가, 이오플로우 사상체고가, SCM 생명과학 사상체고가, 하나기술 사상체고가, 석경 AT 사상체고가, 엄청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수요일 날 하나기술 공략해서 상한가, 오늘도 아침에 시가 눌린 공략에서 또 단타로 수익 내고, 퀀타 매트릭스는 뜬금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갔는데 퀀타 매트릭스 자체적인 뉴스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장중 실시간 핵심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올려드린 뉴스가 있었죠. T사의 언티픽이
메디프론 투자하고 사업 시너지 확장된다. 관련주 퀀타 매트릭스 이거를 11시 19분에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티사이언티픽이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키트 품목 효과 획득하는데 그것을 퀀타 매트릭스하고 공동 개발을 했어요. 어쨌든 신규 상장주 퀀타 매트릭스가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빠졌었는데 지난 12월 30날 5일선을 회복하고 오늘 급등하면서 결국 상한가를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내일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지 관련 뉴스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 종가 기준 최고가인데 장중 기준으로는 29,850원이 최고가고 거기서 또 매물 소화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 계속 1월 11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는 최소한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데 거기서 실제로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애가 이오플로우, SCM생명과학, 앞타바이오, 고바이오랩 그 다음으로 매드팩터, 셀리버리, ABL 바이오 요 정도 더 많은데 다 볼 수는 없고요. 항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 박셀바이오는 이제 그들만의 세상 보유자 영역이고 이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난번에 사상최고가 돌파하고 눌림 지지 나오면서 다시 매수에 들어올 때 그리고 또 사상최고가 돌파하고 이렇게 3일선 눌림 이런 자리는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고 결국 상승이 나왔고요. 고바이오랩도 장대 양봉 세우고 3분봉류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돌파하고 쫓아가면 안 되고 내일 아침에 또 내일 장중에 이렇게 눌리는 거 보면서 좀 분할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SCM 생명과학도 역시나 지금 사상최고가 경신하고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경신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기술과 석경 AT는 사상최고가 슈팅을 하고 차익 매물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하고 석경 AT는 이제 매물 소화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나기술 상승 조정 상승 N자 파동이 나오고 윗꼬리를 길게 좀 제법 윗꼬리를 달았는데 상승 N자 파동의 대량적인 목표치를 채우면서 윗꼬리를 달아서 이렇게 슈팅이 연결되면서 상승이 확장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윗꼬리를 달면서 살짝 시가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석경 AT도 마찬가지로요. 상장 첫 이틀 급등, 이틀간 매물 소화, 이틀 급등하다가 차익 매물 출현. 둘째 날 여기서도 윗골이 만들어지고 다음날 다다음날 쉬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런 식이 될지 어떨지 내일 또 흐름 확인해야 되겠고 네페스 야크도 지난 30날 네페스와 같이 반도체 초호황 기대감으로 폭등을 하다가 윗골을 달고 오늘도 역시 윗골을 달았는데 박스 돌파를 하고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면 다시 접근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제일전기공업이 바닥에서 장대 양봉 세우고 3일 조정이 나오다가 도치가 나오고 다시 올라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 위로 올라났습니다. 상장 첫날 34,000원 시가 저항이고 직전에 32,000원. 여기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지 그것도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저항에서 일단 추격 매수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미 수익 나고 보유한 사람이 수익 나는 중에 저항에서 이제 일부 청산하면서 돌파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철도 사업에 70조 이상 투자 관련 발언을 하면서 대원 전선이 바닥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현대 로템이 모처럼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대원 전선이 시총이 994억, 약 1000억이고 거래대금 350억 터지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한가를 갔는데 철도 테마가 글쎄요, 2025년까지 철도 사업에 70조 금액은 큰데 과연 이 철도가 주도 테마가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리고 현대로템이 진짜 안 움직이는 주식이죠. 과거에 이제 대북 테마로 엄청나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 빠지고 이렇게 바닥에서 한 번씩 움직였는데 움직이다가 빠지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모처럼 상승을 했는데 거래가 더 이렇게 막 터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거래가 좀 아쉽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거래에 비해서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뭐 SPG, 에코마이스터 갔는데 저는 아직은 철도는 뭐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지금 좋은 테마, 좋은 섹터가 많은데 굳이 여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되면서 HMM이 또 한번 급등을 했는데 HMM 같은 경우는 좋죠. 왜? 박스권 한 달 반을 만들고 다시 거래대금 6천억 실으면서 돌파했어요. 강한 상승 미니박스 돌파죠. 월봉상 대바닥을 만들고 월봉 차트 보면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대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원형 장기 바닥을 만들고 둥글게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고 지금 업황이 워낙 좋고 일단 지금 당장 업황이 워낙 좋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좋을 전망이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이런 거 상승 매물 소화 상승 시작 매물 소화 상승 시작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 뒤로 이제 펜오션 대한해운이 쫓아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4천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대장주 위지트만 급등을 했어요. 위지트는 전고점 위에서 갭으로 돌파하고 전고점에서 오히려 장중 저점이 형성되면서 지지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박스 돌파예요. 근데 원래 대장이었던 우리기술투자가 좀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기술투자가 같이 돌파해야 얘네들이 더 세게 움직일 텐데 우리기술투자 대장이었던 우리기술투자는 여기서 슈팅이 나오고 지금 여전히 아직 이 조정 영역 이렇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지트가 대장이었고 항상 대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난 수요일 날 12월 30날 위지트를 스윙으로 권고를 드렸는데 지킬 자리 지키면서 매물 소화 천냥봉이 나오면서 박스 돌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워낙 비트코인 시세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연말 연초 한 차례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같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수요일날 마지막 날 2020년 마지막 날 수익 매수를 해서 오늘 일부 청산을 하고 일부 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3,950, 4천만 원 가까이 가던 비트코인 시세가 3,57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4천만 원 결국 또 한번 돌파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싶어요.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르라서 지금 쑥 빠졌어요. 지난 우리 주식시장 마지막 날 12월 30날 그때 3,150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었는데 3,950까지 갔다가 3,9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또 4천만 원을 경신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같이 세게 움직여야 항상 그 테마가 강하게 가는 건데 위지트는 전고점 갱신했지만 우리기술투자 약하고 비덴트도 약하고 또 SBI 인베스트먼트도 약하고 그래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가상화폐 관련주 테마다. 그래서 가상화폐 테마는 지금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사이에 윤석열 지지율 30% 뚫었다 이런 거 나왔는데 아침에 반짝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 나왔고요. 이재명도 1위 소식이 나왔는데요. 차라리 이재명 관련주가 더 세게 움직였죠. 동신건설 11%, 프리엠스 16%, 토탈소프트 8%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요. 얘네들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지금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재명 쪽으로 지금 많이 붙고 있고요. 윤석열은 올라갈 때마다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마다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까뮤 ENC 오늘 아침에 9% 올랐는데 차익 매물 나왔고 안랩이
장 초반 13% 급등했는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대형주가 세게 움직이면 정치 테마는 세게 가질 못합니다. 대형주가 약하고 다른 테마가 약할 때, 시장이 약할 때 오히려 정치 테마가 더 세게 움직이는데 오늘 대형주가 워낙 셌고 2차전지도 세고 반도체도 세고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있을 때 조정 기다려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홍정욱 관련주도 장대 양봉 세우고 지금 조정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산업 KNN 볼 수 있고, 한국 프렌지는 장대 양봉 상한가 세워놓고 그 위에서 고가놀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등업을 하시면 장전 핫이슈와 관련 종목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장중에 실시간 핵심 뉴스, 장중에 뭐 최소 수천 개 이상의 뉴스가 뭐 HTS 시황창이나 뭐 네이버 뉴스, 네이버 주식 창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 수천 개의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실시간으로 핵심 뉴스만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뉴스 올려드리고 나서 퀀타메트릭스 19.5% 올라가 있던 10% 정도 올라 있던 상태에서 뉴스가 떴는데 상한가를 갔죠. 녹십자셀도 뉴스 뜨고 뉴스 올려드리고 16.9%가 더 올라갔고, SK이노베이션, LG도 뉴스 올려드리고 나서 16%씩 더 올라갔네요. 녹십자, HMM도 역시 10% 이상씩, 앞타바이오, 포스코 ICT 약 10%씩 더 올라갔고, 물론 뉴스 올리고 뉴스 올랐을 때가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 핵심 뉴스를 올려드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에도 뭐 프리시즌 바이오, 에이스트리, 고요 산업, 펜엔터, 이오플로우 3개 이런 종목들이 뉴스 올려드리고 나서 5%, 10%, 20%씩 올라갔고요. 30일에도 뭐 네페스, 하나기술, 네페스, 야크, 석경 AT 이런 종목들 뉴스 올려드리고 나서 뭐 5%에서 10%, 15%씩 올라갔었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 오시면 무료 가입하시고 등업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뉴스, 그리고 또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뭐 주식 노하우, 매매일지 공유, 주식 공부 자료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장이 정말 좋습니다. 코스피도 강하고 코스닥도 강하고 대형주도 가는데 개별주도 같이 가는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죠. 공부하면 쉽게 수익 나는 장이니까 이럴 때 공부해서 실력도 키우고 수익도 내고, 장이 좋아서 운으로 공부 안 하고 운으로 수익 낸 거는 결국 다 토해냅니다. 반드시 공부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